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 이몽진입니다. 1982년에 태어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가 개봉 3주 만에 300만 명이 넘는 관객 수를 기록하며 화제입니다.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이야기가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영화 속 주인공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 시대 여성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사회 문제이자 저출산과 지역 인구 유출 같은 사회 문제에도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그렇다면 전북의 82년생 김지영들의 상황은 어떤지 또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몇 년 전에 출간된 그 동명 소설을 작품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공감을 이끌고 있는데요. 뭐 세 분도 소설이나 영화를 접하셨을 것 같고요. 간단히 소감부터 들어보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 이수인 여성정책연구소장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소설은 2016년도에 봤고 영화도 최근에 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소설을 읽었을 때 그 소설이 그렇게 핫하게 전국적 이슈가 된다는 게 의아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뻔하다는 거는 그만큼 다 보통 여성들이 경험하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내 이야기, 내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에서 많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단체연합회 심경공동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영화는 아직 못 봤고요. 네, 저도 이제 책으로만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제 그런 그 여성의 일상적인 삶과 이제 직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여성의 삶이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보니까 그 보편적인 여성들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82년생 김지영이 이제 저하고 20년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도 이제 똑같은 삶을 20년 전인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네. 전주시 의원을 지내셨죠. 오정화 행복사회 대표님. 네. 많이 공감을 하셨을 텐데. 네, 그 책이 2016년도에 출간이 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는데요. 그게 책이 소설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책을 읽으면 소설이 아니라 르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사건들이 다 종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영화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슬픈 것도 아니고 막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딱 뭐 어떤 감정이라고 표현이 안 되는데 참 애매모호한 어떤 감정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이 소장님 그런가 하면 영화에 대한 첨예한 감상평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의 청년 대변인의 논평이 비난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뭐 성별 대결 양상으로 비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그 영화에 대한 뭐 악성 댓글도 그렇고 그 대변인의 발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남성들도 힘들고 우리 남성들도 많은 차별을 받은 거다라는 거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남성과 여성 간의 차이의 간극이 여전하고 그리고 저로서는 좀 아쉬운 게 이분이 여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우리 여성들은 그걸 너무나 경험하고 있는데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좀 무감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경력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여성들의 삶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소장님, 전북의 경력 단절 여성들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의미한 통계가 있지 않겠어요? 네. 최근에 2019년에 저희 전북연구원에서 저희 여성정책연구소에 이제 조경욱 박사님이 그 2019년 이슈 브리핑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이슈 브리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결혼율, 뭐 이혼,
청년 유출 그리고 뭐 경력 단절 상황 여러 가지 자세한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통계 수치를 어떻게 참고하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보면은 2018년에 전라북도의 여성 취업률은 49.6%고 반면에 남성은 70.7%예요. 그러니까 여성 취업률이 또 그만큼 낮은 거죠. 그리고 이렇게 취업해 있는 이제 여성들이 있고 또 그 여성들 가운데서도 16%는 경력 단절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까도 말했지만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 한 50% 여성들 되는데 그 여성들 가운데 또 상용 근로자의 비율은 한 3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여성들은 취업률도 낮고 취업해 있는 여성들도 그만큼 질이 안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신 대표님, 네. 전북 여성 취업률이 낮다. 그 배경에는 정부 기관이나 복지 제도가 잘 갖춰진 대기업이 전북에는 부족한 데서 기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을 지역적 특수성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그 2016년에 그 중소기업 중앙에서 조사한 중소기업 기본 통계가 있더라고요. 네, 이걸 보면은 전북이 이제 경우 이제 타 시도와 비교해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좀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사업체 수가 전체적으로 뭐 전라남도나 충청남도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게 좀 통계가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임금의 총액이나 실질적인 임금을 받는 것 또한 이제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되고 있어서 전북이 경제적으로는 수준이 정말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오 대표님, 네.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지인한테 듣거나 또 직접 목격하신 경력 단절의 그 애로사항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저희 때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 나서 그 예전에 가지고 있던 전문성을 살려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교사로 재직을 하다가 이제 육아를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방문 학습지 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거나 또 마트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거나 이제 이런 사례가 주변에 많이 있고요. 이제 그 파트타임으로 마트에서 일하는 한 분이 그 매대 정리를 하면서 옆에 있는 직원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나 이대다운 여자야 이렇게 그러면서 웃었다는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되고 가정 육아를 하면서 그 전문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무시된 채 그냥 아줌마라는 바코드로 이렇게 통일이 되는 그런 현실이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네. 신 대표님, 네. 전북 여성단체 연합에도 경력 단절로 인해서 그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될 텐데요. 네, 저 뭐 다양하게 뭐 고용 불안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임신이나 출산이나 결혼으로 인해서 이제 경력 단절이 되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주로 이제 그런 출산이나 육아로 경력 단절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제 이분 이제 양수가 터졌어도 계속 일을 했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사측에서 이제 육아휴직을 하지 마라, 쓰지 마라. 만약에 육아휴직을 쓰면 너한테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은 이제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쓸 수밖에 없어서 쓰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 어떤 이제 연말 실적 평가에서 이제 C등급을 맞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승급이 되지 못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회사 측하고 이제 그런 어떤 갈등들을 풀지 못하고 퇴사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계약직으로 이제 3년을 근무했던 이제 그 여성이 있었는데 육아휴직을 이제 9개월 동안 사용했다고 하는 이유로 계약이 종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원장님이 그쪽 이제 원장님이 뭐 육아휴직 철회를 하면 재계약을 해주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계약 만료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 협박을 받아서 이제 이분이 사실 이제 좀 진정도 하고 이러면서 좀 대응을 해서 현재는 회사하고 잘 원만하게 합의를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좋은 케이스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고통을 많이 주는 것 같긴 해요. 이 소장님. 네. 네, 경력단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네, 사실 네. 이처럼 현장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이제 기업 문화가 그 육아휴직 제도를 아직 받아들일 정도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죠.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제 그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고위 의사결정직에 있으신 분들이 육아휴직은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효율성이나 연속성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것을 신청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 문화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인식, 그 영화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에서도 보면 그 아들이 내가 육아휴직이라도 할까봐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머니가 펄쩍 뛰잖아요. 네가 왜 그러면서 잘 나가는 그 남자들의 경우도 육아휴직을 하면은 승진 같은 데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들이 한 2군데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일반인들의 인식에 있어서도 아직 육아휴직은 용인이 안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제도가 있어도 제도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낳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 대표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육아휴직이 어려운 이유가 일단 사회적으로 이렇게 뒤처지고 도태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어렵고요. 또 하나는 육아는 엄마가 전담해야 된다는 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아니 책의 마지막 장면에 그게 나오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육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여직원은 곤란한 법이다. 앞으로는 미혼으로만 뽑겠다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나 지금 젊은이 세대나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고 김정 씨 딸 5살 된 그 딸이 성인 됐을 때도 별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안 나타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비관적인데 우선 남성들의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신 대표님, 네. 뭐 관련 제도에 좀 미흡한 점이 또 있지 않을까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이 제도는 이제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그 지원을 받기는 하는데 사실 이제 뭐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일터에서 사용하기는 되게 어려운 게 현실이거든요. 특히 이제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도 이제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많이 낮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직장의 분위기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남자가 육아휴직을 써? 뭐 이런 어떤 편견들도 존재하고 그다음에 뭐 대체 인력을 보강하기도 사실 기업체들이 뭐 이렇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선뜻 주는 것도 사실 어렵죠. 또 이제 이제 육아휴직을 주지 않았을 때 사업주에게 주는 처벌이 있어요. 근데 벌금이 이제 5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게 너무 낮기 때문에 실효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네. 경력 단절 문제를 이 시대 여성들의 문제만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결혼 기피나 저출산 또 인구 유출 같은 사회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장님, 네네. 전북 영번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 문제가 사회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2019년 통계로 본 전북 여성의 삶에서 보면은 그 전라북도의 어떤 그 인구 분포의 특징을 보면은 20세에서 34세의 청년 인구 유출이 아주 심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20세에서 24세의 청년 여성 인구의 유출은 아주 심하고 남성과 여성의 그 간극도 격차가 아주 심한 상황이죠. 이것은 그만큼 그 20대 초중반 나이대의 여성들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여성들이
이 가임기 여성들이 그만큼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거는 이제 뭐 혼인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네. 신 대표님, 영화 속 주인공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빙의라는 이상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여성들이 임실과 출산 후에 겪는 경력 단절이 산후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뭐 둘째 때 산후 우울증을 좀 겪기는 했는데요. 뭐 질병정보에 의하면 이렇게 출산 직후에 급격한 호르몬의 변화로 그 출산의 고통은 누구나 이렇게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은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 이제 어떤 그 그러니까 육아를 혼자서 감당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어머니 역할에 대한 중압감이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부 갈등, 부부 갈등 등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더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한 개인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 대표님, 전북의 청년 인구 유출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또 지역 소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2040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인구 정책이 나올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라북도 전주시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제 청년 그 일자리 문제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큰 성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전북인 경우에는 이제 청년들이 그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정규직을 선호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수입보다 그 여가 생활의 그를 굉장히 중요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시설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전라북도에 좀 미흡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수도권이나 다른 지자체로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결혼 정년기인 여성들도 전라북도에 남아있기가 어려운 거죠. 네. 우리 이 소장님께서는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청년들을 지역에서 청년들이 머무르게 하는 데는 가장 저는 핵심적인 거는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 양질의 이제 일자리를 일단 전라북도가 만들어내는데 주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래도 주택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 정년기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일자리와 그리고 주택 문제 이것이 이제 해결이 되면은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전라북도에서 살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신 대표님께서는 네.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도 이제 뭐 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그 전북 여성들이 떠나는 이유가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낮은 임금, 뭐 성차별을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들도 이제 일할 만한 질 높은 일자리들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이라고 하는 게 뭐 임신 출산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조건들이 맞아야지 고용에서도 좀 오랜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의 우리 경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그 고용 환경이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뭐 일자리 질 높은 일자리 플러스 그다음에 뭐 청년들에겐 주거 지원과 뭐 저출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육아휴직제 같은 일터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는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서 전북 지역 여성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저조한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관련해서 구체적인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 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저희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2018년 전국 통계로 보면은 전체 남성 육아 휴직 비율이 17.8%예요.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의 남성 육아 휴직 사용률은 이제 10%에 불과하거든요. 그만큼 전라북도가 이제 남성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이 낮은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보면은
주로 남성 육아휴직이 어디서 나오냐면 300인 이상 기업체에서 남성 육아휴직을 많이 써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기업들이 인프라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저희 전북 같은 경우는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남성 그 육아휴직 제도에도 영향을 미쳐서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들이 그 남성 육아휴직 제도나 경력단절 여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 전라북도가 열심히 지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한 거죠. 네. 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남성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라는 건 아직은 우리 사회에서는 그것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지. 그리고 이제 남성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은 안 할래. 또 가장이 부양을 해야지 뭔 휴직을 하냐. 이런 사회적 편견 때문에도 작용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나서 이제 승진에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가 장시간 노동의 조직 문화들이 여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화들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비용 자체도 아직은 그 실질 임금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들이 육아휴직을 택하기 어렵게 하고 있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대표님, 남성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저조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앞에서 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많이 중복이 될 텐데요. 첫째는 위기감이죠. 육아휴직 이후에 내가 돌아갈 자리가 있을까, 이런 문제고, 또 하나는 가장이 육아휴직을 하면 가정 경제에 타격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그 남성분이 아빠가 이제 육아휴직을 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책상 없어질 거 각오하고 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나라 특히 전라북도의 아픈 현실이죠. 네. 네. 이 소장님, 네네. 아까 전라북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이렇게 당위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좀 소상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육아휴직제도,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출산휴가제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그 육아휴직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가족친화 인증제도라고 하는 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친화 인증을 받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이제 정보 관련해서 무슨 그 경영평가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어서, 거의 인센티브가 제가 알기로는 한 211개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가족 친화적인 경영을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전북 가족 친화 제도에서 인센티브를 받는 비율이 전북의 경우 3%에 네. 지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저조한 편이죠. 아쉽게도.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항상 전북의 상황을 보려면 도세가 좀 비슷한 충청북도나 전라남도나 충청남도를 비교를 해보는데, 보면은 저희 전북은 100개예요. 가족친화 인증 제도를 받은 그 기업이. 거기에 비하면 지금 충북이 235개, 충남이 196개, 그리고 이제 광주, 전남, 왜냐하면 이제 광주는 따로 광역시가 있어서 광주 60개, 전남이 109개니까 광주, 전남이 169개거든요. 이렇게 보면 비슷한 도세를 가진 지역보다도 저희가 그 인증제도를 인증을 받은 기업이
훨씬 적은 편에 속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오 대표님, 네. 경력 단절 여성 문제에 대한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해 국회에서 자동 육아휴직제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네. 대표 발의됐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좀 구현해 네. 주시죠. 2018년도에 그 김상화 의원이 그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발의를 했고요. 2019년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그 출산 이후에 내가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90일 이전에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기업체나 주변 동료들 눈치 보지 않고 이렇게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제가 자세하게 차트로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먼저 이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가 됐어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 사용 기간이었고, 이제 유급이 3일이고 무급이 2일이었거든요. 근데 유급 10일로 이렇게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은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우선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에서 5일분을 100%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고, 청구 시기는 전에는 출산일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 이제 90일 이내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휴가를 그 분할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1회에 한해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이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단축 기간이 2일에서 5일인데 이제 1일에서 5일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고요. 이제 정부 지원금이 예전에는 통상 80%에서 150만 원 이렇게 상한선을 뒀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임금 이제 100% 해서 상한선 2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가족 보호를 할 수 있는 뭐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추가로 개정이 되었으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더 육아휴직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첨언하자면 아이가 태어나서 만 3년 동안 그 부모님 아니면 양육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아이를 맡기다 보면 그 타가를 맡아주는 사람들이 자주 바뀌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의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이 되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할 때 그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주시도 40%가 넘는데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찌 보면 사후 약방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방적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육아 관련해서 더 예산을 지원해서 예방적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방적 복지 말씀하셨는데 네. 신 대표님, 네. 타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모범되는 사례가 있는지 혹시 그러니까요. 이제 자료를 뭐 제가 이제 좀 찾아보기는 했는데 사실 모범이라고 하는 걸로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딱히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다만 그 이제 우리 그 시도 지자체 같은 경우들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육아나 보육 관련한 정책들을 펴면서 이제 그 출산을 유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력 단절 이후에 이제 여성들에게 이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제도들을 좀 만들어서 대체로 다 시도들이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경력 단절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먼저 정책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게 이제 서울시가 이제 어쨌든 모범적인 사례로 이제 그 서울시 안에 이제 여성 가족과 안에 뭐 성평등 정책팀이나 이런 것들을 신설해서 실제로 이제 여성들이 경력 단절 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각 한 곳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청 안에 그리고 정부 기관과 함께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 대표님,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OECD 29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리천장 지수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남녀 평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안타깝게도 7년째 최하위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임원 비율이 2.3%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성들의 사회 활동이 늘었지만 그 사회적인 어떤 인식의 변화는 굉장히 더디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리 제도를 만들어도 그 제도를 사용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자동 육아 제도를 만들었어도 대기업이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사기업, 자영업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제도이고 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성은 뒤로 밀리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이렇게 제가 7남매 저희 아버지가 7남매 장남이고 제가 맏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전혀 차별받지 못하고 성장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치를 하고 정계에 와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여성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이렇게 양성평등을 외치고 하는구나. 그걸 체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임원이 됐든 아니면 정책을 위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됐건 남녀 동수가 돼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30%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30%를 뛰어넘어서 남녀 동수가 되면 이런 남녀 차별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82년생 김지영을 통해 전북 여성들의 삶을 살펴봤고 경력 단절로 파생되는 사회 문제와 여성 경력 단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자들이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실 부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출발선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출발선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누군가에게는 이게 이제 차별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좀 모두가 평등하고 좀 존중받으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 대표님 말씀 이해해 주시죠. 네, 남녀차별금지법이 1999년도에 만들어졌더라고요. 근데 지금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관한 법률과 제도를 여성이 만들 수 없는 사회가 많이 안타까워서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남녀 동수가 되면 참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녀 관계가 갑을 관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동등한 관계이고 또 구별은 하되 차별은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소장님. 예, 양성평등 인식, 문화 확산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남녀 대결 양상 이런 것도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양성교육 문화가 조금 확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에서부터 양성교육 교육이 필수로 좀 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예비 신랑 신부에 대한 부모 교육이라든지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 권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과 공감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했던 이 시대 여성 문제에 대한 화두를 제대로 던졌음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가 저출산과 인구 유출 같은 사회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안 마련에 좀 더 거시적인 시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 토론에 적극 임해 주신 출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